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경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어제 현미경 분석을 통해 경기력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적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이변을 잡아내고자 합니다. 최근에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통해 최대 이변 결과들이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현미경 분석과 패턴 징크스 분석을 둘 다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독식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패턴 징크스 분석은 말 그대로 팀의 액면가는 배제를 하고 두 팀 간의 상성 그리고 패턴 징크스만을 가지고 이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나만의 독식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조합픽만 공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기들은 굵직한 정보들과 코멘트를 곁들여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 그러한 코멘트를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해서 고배당 픽을 적중을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에서 구매를 하신 픽들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초안픽이나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이라는 커피 한 잔 비용만 후원을 풋볼살롱에게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와포드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와포드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에서는 무승부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턴 징크스적으로 보자면 와포드의 승리까지 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포드에 새롭게 부임을 한 라니에리 감독이 리버풀과의 홈경기 성적이 4승 1패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최소 5경기 이상 리버풀과 홈경기를 치른 감독들 중에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와포드의 새로운 감독인 라니에리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홈경기 승률이 무려 80%나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포드가 2020년 2월 달에 리버풀을 홈에서 3대 0으로 완파를 했었는데, 리버풀은 와포드에게 패하면서 44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연승 공동 1위 기록인 18연승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와포드 원정에서 좋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수 마네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99골을 기록 중인데, 와포드전에서 한 골을 추가를 하면 드록바, 살라 다음으로 세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100골에 도달하는 아프리카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수는 잘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네 선수가 득점포를 침묵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모든 대회 7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살라 선수가 자신의 유럽 5대 리그 커리어를 통틀어서 8경기 연속골은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득점포까지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리버풀이 와포드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와포드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아스톤 빌라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주전 골키퍼인 마르티네즈 선수가 울버햄튼 상대로 치른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선발 출전한 경기 중에서 한 팀 상대 최다 무실점 기록인데, 이 마르티네즈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최근에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복귀를 하면 굉장히 늦은 시점에 복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빌라로서는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나오지 못한다면 골문이 굉장히 헐거워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경기에서 4승 1무 2패로 4승을 따냈는데, 이는 과거의 빌라전 27경기에서 3승에 그쳤던 것보다 훨씬 더
더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울버햄튼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는 최근 리그 홈 경기 3승 2무 5경기 무패 중인데 빌라가 홈 6경기 이상 무패를 기록한 것은 가장 최근이 10년 전인 2011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빌라가 패배를 하지 않는다면 10년 만에 6경기, 홈 6경기 무패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빌라가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울버햄튼이 빌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원정 3연승인데 지난 2020년 6월 3연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무실점 3연승을 거둔 것은 196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무실점은 힘들어 보이지만 이미 지난 2020년 불과 1년 전에 원정에서 3연승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울버햄튼이 충분히 3연승까지는 찍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아스톤 빌라와 울버햄튼의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아스톤 빌라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맨유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는 지난 5월 맨유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에도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맨유 상대 2연승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레스터가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맨유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원정 29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신기록을 30경기로 30경기로 경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원정 15경기에서는 2골 이상 실점하지 않았던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가 원정에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무승부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레스터의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34세 278일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바디 선수보다 많은 나이에 4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는 과거 리버풀에서 활약을 했었던 게리 맥칼리스터라는 선수가 유일한데 그 말인즉슨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 4경기 연속골을 넣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 제이미 바디 선수가 최근에 맨유전 6경기 무득점이라고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골 침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맨유의 공격수 링가드 선수가 레스터시티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인데 링가드 선수가 한 팀을 상대로 기록한 공격 포인트 최다 타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스날을 상대로도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링가드 선수인데 레스터시티만 만나면 강했던 링가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링가드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에서 링가드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3번 경기 레스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번리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이번에도 홈에서 번리를 상대로 5골 이상 넣고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영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 팀 상대 홈 경기 5골 이상 넣고 5연승을 거두는 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팀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맨시티가 5골이나 넣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수 리아드 마레즈 선수가 과거 레스터시티 시절을 포함해서 번리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8골을 기록 중인데 이는 마레즈가 한 팀 상대로 넣은 최다골 기록이라고 합니다. 8골 중에서 5골이 맨시티 소속으로 넣었고 그중 3골은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마레즈 선수가 번리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니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리의 션다이시 감독이 만약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번째로 디펜딩 챔피언 3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감독이 됩니다. 이러한 감독은 잘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션다이시 감독이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션다이시 감독은 2017-18 시즌에 디펜딩 챔피언 첼시를 꺾은 바 있고 2020-21 시즌에는 리버풀을 원정에서 꺾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번리는 모든 대회 맨시티전 8경기 8패를 당했는데 한 골만 넣고 실점은 무려 30골이나 했기 때문에 이 번리가 맨시티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패턴 징크스적으로 봤을 때도 힘든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와 번리의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노리치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은 1926년 10월 이후에 리그 원정 경기에서 노리치 상대로 2연승이 없기 때문에 패턴 징크스적으로는 브라이튼이 노리치 원정에서 승리는 거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리치는 직전 번리전에서 0대0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브라이튼전에서도 무실점을 한다면 지난 2016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속 무실점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노리치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승격 후에 브라이튼이 노리치를 상대로 3골을 넣었는데 그 3골의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가 모두 관여를 했습니다. 2골 1도움으로 브라이튼의 공격수 트로사르가 노리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노리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선제골을 넣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빈공을 보여준다면 브라이튼을 꺾기에는 힘들고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이 리그 원정 경기에서 노리치 상대로 2연승이 없는 패턴을 한번 믿어보면서 5번 경기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14승을 챙겼는데 이는 리즈가 한 팀 상대로 거둔 최다 승리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리즈가 사우스햄튼의 천적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즈가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 후에 7경기에서 4무 3패로 현재 승리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개막 후에 8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건 지난 1998년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의 첫 승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리즈는 올 시즌 105개의 슈팅을 때려서 전체 5위를 기록 중인데 수비 상황에서는 가장 많은 117개의 슈팅을 허용을 했고 43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을 했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역시 할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사우스햄튼은 프리미어리그 103경기 만에 처음으로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프라우스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워드프라우스 선수가 팀의 주장이자 핵심 프리키커이기 때문에 워드프라우스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기이고 그렇다면 원정팀 리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첼시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 원정 경기에서 6연승 중인데 이번에 7연승을 거두면 영국 축구 1부 리그 4부 리그를 통틀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런던 더비 원정 7연승을 거두는 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팀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첼시의 승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첫 런던 더비 3경기에서 무패를 거둔 팀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런던 더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첼시를 곤욕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자책골을 제외하고 올 시즌 현재 12명의 각기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7경기, 처음 7경기를 기준으로 첼시보다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한 팀은 2009-2010 시즌 아스날의 13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강팀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는데 맞대결 시점 리그 1위 팀과의 1부 리그 맞대결에서 무려 7승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승률 78%라고 하는데
브렌트포드와 맞대결을 펼치는 시점에서 이 초반에 리그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들은 모두 나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첼시 역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에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은 현재 시즌 개막 후에 홈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에버튼이 시즌 개막 후에 홈에서 4연승을 거둔 적은 없기 때문에 승리는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버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27승 87골을 넣었는데 이는 에버튼이 한 팀 상대로 거둔 최고 성적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홈에서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웨스트햄은 에버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지난 1930년 이후에 처음으로 에버튼 원정 리그 2연승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랜만에 나오는 기록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웨스트햄 역시 에버튼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웨스트햄의 공격 듀오인 벤라마와 안토니오 선수가 총 14번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로 7번의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올 시즌 가장 많은 횟수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공격 듀오 벤라마 안토니오가 에버튼을 상대로도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유력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의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최근에 거취가 불투명해졌는데 어쨌든 감독 1000번째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모든 대회에서 토트넘을 26번을 만나서 승리는 단 4번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무승부가 9번으로 무승부는 조금 많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트넘의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뉴캐슬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6골을 넣었는데 그중 5골이 뉴캐슬 원정에서 나왔습니다. 뉴캐슬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굉장히 강했던 해리 케인이고 해리 케인이 뉴캐슬보다 원정에서 많은 골을 넣은 팀은 레스터 시티, 에버튼밖에 없었을 정도로 뉴캐슬 원정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해리 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린 것은 해리 케인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 출전해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토트넘은 맞대결 시점에 상대팀 순위가 강등권에 위치한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최근 13승 4무 1패로 굉장히 강등권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1패, 최근에 당한 1패가 공교롭게도 2019년 8월 뉴캐슬에게 0대1로 패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크스는 뉴캐슬에게 웃어주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2경기 모두 극장골로 비겼습니다. 후반 45분과 40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토트넘과 2차례 무승부를 거뒀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쉽게 패할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4회 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경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적으로 초안을 잡으신 다음에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통해서 이변픽까지 가져가시면 나만의 독식픽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